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거의 업로드를 못하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또 너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빌라왕을 막는다면서 집값의 90%까지만 보증보험, 사기 가담한 중개사와 감평가, 이제 감정평가 같은 거죠. 감정평가사 아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집값의 90%까지만 보증보험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90%도 굉장히 지금 제 생각에는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만 대출해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갭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낮춰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는 5월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것도 5월부터예요.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집값이 3억 원에 전세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니까 2억 7천만 원 이하의 전세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근데 집값의 90%라고 하면은 조금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60에서 70%까지는 해서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만 그 갭 투자를 하지 이게 지금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를 아예 막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국토부는 그동안 시세 10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에 이제 고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식의 전세 사기가 많았습니다. 라고 판단하죠. 사실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3억 원이에요. 자, 집값이 3억 원입니다. 근데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3억 원짜리 전세를 드리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시 진행 수법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 수백 수천 채를 모은 전세 사기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 보증에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전세 사기꾼 소유 주택이나 전세값이 과도하게 책정된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10%는 있어야 하니까요.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오는 5월이어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이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 허그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이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로 좀 차단한다고 합니다. 시세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감정평가사 불러서 돈 주고 시세 올린 다음에 대출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는 2월부터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서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감정사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자, 그리고 계약 후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해지 특약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옛날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쓰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특약을 공식적으로 넣는다는 얘기겠죠.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이 공인중개사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전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계약하고 대항력을 전세입자가 가져야 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냥 힘이라고 보면 돼요. 내 권리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날 0시부터 발생해요. 반면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하는 당일 저당권 등을 설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하는 당일에 전입신고하는 날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임차인, 전세입자들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는 뜻이죠.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된다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막겠다는 거죠. 자, 또한 이 전세 사기를 가담한 중개사와 감평사 1회만 처벌받아도 자격 취소라고 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고형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살던 집을 낙찰을 받아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이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아서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서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것도 조금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 5천이네요. 전용 8호 이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 대출을 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 전세 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이런 경우로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 4천만 원까지 연 1%에서 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 7천 그리고 순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조금 못 줄 것 같다. 전세가 안 나간다. 다음 사람이 받아야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지금 상황들을 조금 보셔서 참고해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피하라고 했던 이 신축 빌라 시세를 보여주는 안심전세 앱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안심전세 앱은 신축 빌라 등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이것도 중요하죠. 보증사고 이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금 체납 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이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개편될 2.0 버전에서는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요. 지방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 빌라 시세 정보도 담는데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한 달 지나고 난 시세죠. 2.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면 오늘 저랑 같이 봤던 이 뉴스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쓸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알고 그때 돼서 당황하지 않고 이때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